저는 노동조합이 정의의 관점, 평등의 관점, 분배의 관점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저는 고립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이긴 하지만 사회 정의에 기초하고 평등에 기초해서 전진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기종노조로 지적받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데는 100%는 아니지만 저는 일정 부분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파업을 통해 연봉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77일째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2조 9천억 원의 매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업장 안에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나 그다음에 울타리 바깥에 있는 협력업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이렇게 요구하긴 했지만 정말 마음을 달아서 뭔가를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대를 하지 않으면 결국 연대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적은 부분의 연대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적은 부분의 연대들.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뭐 이런저런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연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연대는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작은 과정들을 거쳐야 저는 연대가 성과를 이룰 거라고 보고 이것도 저는 연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후에 뭐 비정규직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직접적으로 파업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파업까지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큰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때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우면 모금이라도 해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좀 동참을 해줘야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우리들의 이미지도 개선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현대자동차 이미지가 개선되어야 우리들의 삶도 바뀌지만 현대자동차가 대표하고 있는 전국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노동조합의 이미지도 바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간부뿐만 아니고 활동가들 첫째 정직해야죠. 그리고 근면검소해야죠. 노동자업도 자체적인 임금 투쟁이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만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 사회계획 문제,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해고자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풀려고 하는 정책들을 갖다가 같이 할 때 우리보다 하향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노동조합이 좀 발전하지 않느냐, 사회에서 또 인정을 받는 그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 대해서 기업 윤리, 경영 윤리를 요구한다면 우리 노동자들도 또는 노동조합도 활동가들도 저는 노동 윤리나 책임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고 있는 노동 윤리나 책임 의식이 뭔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보면은 9대1의 전술인 것 같아요. 뭐냐면 9번 노조를 욕하면 한 번 회사를 욕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후에는 바꿔야 된다. 한 번 노조를 욕하면 9번 회사를 지적하거나 욕해야 되죠. 왜냐하면 어느 지부장이든 어느 위원장이든 성과를 남기고 싶지 않고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싶지 않은 지부장이 위원장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결국은 상대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성과가 적다. 이런 걸 지적하려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노동조합 9번 공격하고 지부장 9번 욕하고 회사 한번 공격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회사나 자본, 상대에 대해서 9번 공격하고 지적하고 노조는 한 번 정도 지적하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잘못은 내 조직의 잘못은 감사하고 상대 조직을 폄하하는 방식은 뛰어넘어야 될 게 아닌가. 이게 저는 이 적은 우리 울타리 내에서 풀어야 될 활동가나 아니면 이후 후배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노조 만들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사실 이루어지고 않는 것이 산별이고 정치 세력화죠. 그 노동조합은 산별로 결국은 지행해 가는 것. 그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정치적 힘으로 관철시켜내는 것. 결국 산별을 지향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나 아니면 조직된 노동자들이 관철시킨 단체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산별 노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왜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되냐.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노동법이 있고 이런저런 모든 법률이 있는데 이 세상의 털거리는 결국 누가 하냐. 정치 세력이 하는 거죠. 법이 하는 거죠.
선배들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후배 노동자 동지들이 해야 될 일은 앞으로 4차 산업, AR 기술을 기반으로 한 노동의 고용 불안이 심각해질 겁니다. 후배 노동자 동지들이 정말 앞으로 있을 산업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손님에게 인사하는 이 호텔의 안내원도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Guest elevators are located off the Sky Lobby. 미국에서는 이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빠르게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호텔과 식당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며 파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책도 만들어내고 대응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내 것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임금 정책 등에 자기 스스로의 양보도 필요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어우러질 때 미래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리 후배 노동자들의 삶이 지켜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세상은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달라지거든요.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세상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노동자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본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중간 세력의 눈으로 보느냐 달라지는데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노동자의 시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결국 이게 바꾸죠. 이게 뭔 것 같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구, 하나는 기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처럼 총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기 어려우니 자 기포 기구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뭐 이제 집에 가겠지만 후배 활동가들이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렇게 뭐 구체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 크게 봤을 때 바깥 세력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지금까지 조합 활동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저거는 뭐 속된 어용이다 해석표 내리고 좀 터부시하거나 이 적대시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뾰족했던 사람이었던데 돌이켜보니까 그 동지도 결국은 회사와 그리고 관리자와 싸웠던 동지인데 내보다 조금 소극적이고 좀 활동을 덜 한다고 해서 내가 막 공개하고 했던 건데 이제 집에 갈 때가 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동지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도 합니다. 저는 퇴직하기 전에 우리 몇몇 동지들과 은퇴자 협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을 하나 자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퇴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청력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청력관리사 자격증을 제가 따게 된 동기는 우리 노동자들이 정말 그 난청이 심각하더라. 그 난청 해결을 좀 해결하고자 그 방법을 찾는데 뒤에 하고자 제가 이렇게 그걸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고 난 뒤에는 사회에 우리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난청에 시달리는 분들, 노동자들이 난청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좀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